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여러분들과 세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돼야 되고, 이 시스템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시설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에 있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것, 계획하는 것들도 다 시스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말이 즉 뭐라고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데? 라고 찾아봤고, 제조부터 은행, 공항, 병원, 컴퓨터 네트워크, 고속도로 시스템, 산업 시스템, 패스트푸드,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부분, 사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이것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이 강의가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재밌을까? 어떤 게 좀 더 가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게 좀 더 내가 재미있을까? 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아레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글자로 막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이미지로 만들고 그 모양대로 막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공장이 움직이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왜 계속 시스템을 잡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관리자거나 감독자거나, 여러분들 시스템 관리자나 감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럼 공장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기계를 바꿔야 될지,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하고 옆에 거만 돌려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게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게 효율이 나는지 모르니까, 내가 고장나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쌓이고 고장이 한 100번 나야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판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건 시스템을 모델화해서 컴퓨터 안에서 모델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 시뮬레이션 최종 결과 자체에서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경영자들 있죠. 사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뭘 얻고 싶냐면은, 경영자들은 결과를 많이 얻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분석가들이라고 말하는,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앞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이해해도, 이 프로세스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정의만 해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엄청 통찰력이라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란 걸 이해할지,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스템이란 걸 이해하는 인재상이 될지, 아니면 누가 시키는 요 일 하세요, 저거 하세요, 요거 처리하세요, 요거 주세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통찰력과 여러분들의 그 생활 이해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 공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공장 쓰레기 줍는 일만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면 이게 모자라면 이거 넣어야 되고, 이거 모자라면 이거 필요해야 되고, 이 공장에서 뭔가 잘못되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사람인데 과연 쓰레기만 줍고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회의 순간, 결정의 순간은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순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시스템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구매 시스템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키오스크로 가는가, 아니면 바로 안내원으로 가는가, 아니면 바로 의자에 주문하지 않고 앉는가, 아니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앉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에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오는 시스템, 맥도날드라는 이 시스템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가 이해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공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직장에 가보면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이해자는 드물어요.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자기 앞에 일을 쳐내기가 바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사고를 하면 더 돈을 받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지, 그거는 뭐 일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방식이니까 참고할 만하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은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부터 물자,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는 있지만 이 시스템 일상적인 전체 운영에 대한 전문가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뭘 하면 되냐, 시뮬레이션이 단지 모델 구축한다, 통계적 실험을 수행한다라고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각 단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 단계마다 다 다른 걸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단계마다 배운 것들이 결국에는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결정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를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계속 시스템의 얘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대부분 나눕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공장 얘기도 했고 은행 얘기도 했죠. 자, 은행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 돌려보는 거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시들 보시면 여러분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하죠. 러시아워 동안에 어떻게 유연한 자동차 흐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램프에다가 어떤 신호를 넣어야 되고 어떤 신호 순서를 줘야 되는지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어요.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죠.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빨간 거를 맺혀줬을 때 좀 더 원활하더라. 파란 걸 맺혀줬을 때 좀 더 덜 원활하더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고 관리를 하거나 계산대 직원들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합이 가장 이윤이 높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러분들 해볼 수 있어요. 재고 관리 2명, 계산대 3명, 재고 관리 1명, 계산대 4명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만족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많습니다. 우리가 항공사 탑승할 때 어떤 탑승 수솔에 시선을 설치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때, 예전에는 비행기를 탈 때는 무조건 승무원에게 표를 건네주고 표를 승무원이 찍었어요. 입구에서 탑승할 때.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승무원한테 보여만 주고 내가 직접 찍거든요. 근데 탑승 수속 시간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제가 느낀 것만 해도 그래요.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뭐가 유리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진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 내가 만든 모델, 컴퓨터 모델들이 내가 진짜를 표현한 게 넣는다고 넣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이 수치가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아니면 바로 실험할 수 없는 수준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인 거죠. 어떤 거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건축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실제로 직접 짓는 것에 대한 효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접 지어보고 다시 선볼 수는 없잖아요. 지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 내에 공장 배치를 어떻게 하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장에 왜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기계 위치를 두냐면 그걸 옮기는데 몇 천만 원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잘 옮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더 나은 동선이 나는지도 확인해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아까 우리 은행 예를 들었으니까 은행이 우리가 은행 지점이 우리 은행이 너무 많네. 부산 진구 지점이 우리 은행만 3개네. 그러면 이 지점을 폐쇄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우리가 폐쇄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더 많죠. 병원에서 만약에 응급실 이런 줄인다. 그럼 어떻게 되냐? 줄일 수 있겠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시스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줘요. 나 혼자 해보는 거니까. 거기다가 모델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응급실 이런 줄이는 거
한 명, 빵명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으니까 현실 시스템에서는 시도해볼 수 없는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구축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 한 가지. 모델은 진짜 주의를 기울여서 상세하게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가 학습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학습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모델을 만드는 이런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모델의 유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고, 모델의 유효성이 높다는 뜻은 현실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다. 최대한 동일도가 높을수록 유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없으며 비용도 문제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모델. 이 모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델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 패션 모델 말고요. 모델, 연구 모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실제 시스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은행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의 물리적인 복제물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복제를 한 작은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축적적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보면 아파트 모델 하우스 보이시잖아요. 그게 모델에 들어가는 이유인가요? 작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제물일 수도 있고. 모델 하우스는 복제물에 가깝겠죠, 내부는. 그리고 모델 하우스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이 모델이 서 있잖아요. 작게 축적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형상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생긴 거, 형상을 따가지고 축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본 형상 모델은 뭘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차놀이 전기기차 세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모델 사용하면 여러분들 배치해서 이 기차를 어떻게 대안을 내고 수송 경로를 낼지 이런 것들을 효과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는 거예요. 기차 저기 그 기획팀에 가보면 이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들 있죠. 맥도날드라든지 여러분들 그 직업 사례 나오는 예능이라든지 직업 사례 그 체험 가는 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 패스트푸드 체인과 같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실험을 하려고 이 회사 내부 건물에다가 실물 크기의 식당을 차려놨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모델들이 이렇게 수준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운전 보면 자동차 모델 운전 모델 그 뽑아가지고 게임같이 만들어 놓은 모델도 봤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야에서 유용해요. 유용하게 사용되고 증명됐지만 우리는 형상 모델을 다루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 물리적 모델, 형상 모델이 많이 나오는 물리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논리적인 모델입니다. 논리예요, 논리. 그래서 이 논리적 모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리적 모델 대신에
수학적으로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있을 거고 실제 시스템의 모델들이 있을 거고 이 모델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슷하게 표현하거나 가정해서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모델들이 컴퓨터에 표현되는 게 논리적 모델들로 컴퓨터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적 모델을 일반적으로 모델의 거동에 관한 컴퓨터를 프로그램으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른 컴퓨터를 그 실행에 대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하는 거고, 이 모델이 시스템을 제대로 나타나기만 하면은 모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짜는 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되는 거고, 잘 이해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많이 해요. 그냥 입력과 형식만 조작하면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좀 더 이 시뮬레이션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 시뮬레이션적인 모델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을 쓴다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이 모델을 표현할 수 있게 표현하는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시스템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엄청난 문제죠.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실수한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고치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 요즘 또 더 좋은 건 이 시뮬레이션이 더 곽강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컴퓨터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비용에 대한 감소가 하게 되고, 이 논리적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리하지 못했던 정도의 이런 모델 양이 이제는 좀 더 처리되게 되는 거고, 좀 더 실제화되는 거고, 좀 더 실제에 가깝게 수식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델은 형상 모델이 있고 수학적 모델이 있어요. 근데 형상 모델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작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적 모델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인데, 특히 우리가 시도하고 결과를 얻고 이 모델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논리적 모델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시뮬레이션의 모델은 논리적 모델이구나. 수학적으로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는 자유롭게 시도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실행해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필요할 건데, 대상을 실질적으로 근사화한다는 건 최대한 근처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모델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이 단순하면 그냥 성냥 프로그래밍, 미분, 대기,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미분 방정식 쓰겠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쓰면 되는데, 이제 반대로 복잡한 모델일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복잡한 모델일 때. 지나치게 복잡한 시스템은 모델에 의해서 단순하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단순화된 가정들은 아까에도 말씀드렸던 모델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델을
모델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표현했어요. 근데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타입 3 에러인데 틀린 질문에 대해서 그럴듯하고 간단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이게 답이다라고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 모델의 수준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해서도 모델의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모델을 표현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이 시뮬레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아레나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아 이게 모델이구나 바로 그냥 형태로 나와요. 아, 이 전체가 대상 시스템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런 언어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큰 틀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